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한 혼선과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대구시장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결단을 내려달라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주십시오.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대구에 김부겸 총리님만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 저희가 자막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띄워주십시오.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대구에 김부겸 총리님만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견 의원님, 네. 이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럼요. 김부겸 전 총리 나오죠? 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김부겸 총리님을 설명하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호남 정당에서 수도권 정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출신 지역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민주당을 끝까지 지키셨고 또 사선 국회의원의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하시면서 검증된 역량을 보였습니다. 특히 총리 시절에는 대기업들과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청년 일자리 만드는 일에 굉장히 좀 집중하셔서 기업들이 그 당시에 오래된 기사에서 잘 기억도 안 나시겠습니다만 각 기업별로 청년들 그 당시에 저희가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할 때 그것들을 이제 해내셨어요. 그런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대구는 정말로 이제 보수의 변산이라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의 기점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특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산 투자에 있어서 전국 각 지자체 중에 가장 최하위를 오랜 기간 기록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보수정당의 본산처럼 보수정당을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부겸 총리라고 하는 걸출한 행정가 정치인이 대구시정을 맡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투자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당에서도 공식 요청했지만 네. 중앙정부와 같이 손 맞춰서 일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이 되신다고 하면 훨씬 더 개방된 자세로 서로 소통하실 것이고 대구에 많은 기회 요인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견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 좋아하시죠? 정치인으로 존경합니다. 예, 왜 존경하는 그 지점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원래 이분이 대구 출신이시지만 정치는 수도권에서 하셨어요. 군포에서 3선 의원 하시다가 4선을 수도권에서 하시는 게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대구에 가서 정말 철옹선거 같은 대구에서 여러 번 도전하셨고 그 안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한번 당선이 되면서 대구에 한번 파열을 한번 내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런 기계 있는 정치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진영으로 갈라선 정당들의 그리고 어떤 지역주의를 깨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계를 보여주신 정치인으로서 후배로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가 그동안 전화 통화가 안 됐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받았는데 이번 달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간다면 대구 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현 정부가 무엇을 대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본인이 구체적인 그 보관까지도 다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도 결심이 서고 나면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출마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에 최대의 격전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구 시민들의 선택은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다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인지 아마 김부겸 전 총리 고민의 지점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게 오히려 역풍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내 고향 대구
발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출마하는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구를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수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저는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의 공천관리위원회의 어떤 결정 그리고 지금 이미 경선에 올라온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만약에 경선을 통과해서 우리 당의 대구시장 후보가 됐을 때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라온 6분 중에 누구를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가장 관록 있고 인지도가 있고 나름대로 앞서가는 분이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또 경제부총리 출신이니까. 그렇죠. 예. 경제통이시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일단 내란의 의미로 지금 재판에 붙여진 상태예요. 네.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나와서 이 싸움을 계엄 찬성, 계엄 반대 구도로 프레임을 짜서 들어가면 상당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그 불안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또 제가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수치를 보면 지금 나오는 대구의 수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70% 나왔었고 민주당 지지율이 당시 대구에서 국민의힘 그때는 미래통합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는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누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지는가. 그리고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서 역결집 현상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또 그 국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뭐 나름대로 정치판에서 이것저것 분석을 해봅니다만 예측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면 김부겸 전 총리의 당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김부겸 전 총리의 득표율을 한번 따져보면 예. 2012년 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 포함해서 이제 3번의 출마를 했고 대구시장 관련해서 1번의 출마를 했는데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경합을 했는데 63%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구시장에서 낙선할 때도 40% 가까운 득표를 얻었거든요. 경북고를 나온 대구 출신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득표율이 있는데 지난번 이제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은 후보가 누구냐인 부분 플러스에서 당시의 구도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 그때 민주당이 14곳을 이기고 새누리당이 2곳을 이겼어요. 대구 경북이죠. 경북밖에 안 예. 되고 무소속으로 이제 저 원희룡 지사가 제주를 제주지사. 했는데 예. 그리고 그 반대로 22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했거든요. 결국 당시 이제 지방선거는 후보가 누구냐 플러스해서 국정 안정이냐 아니면 국정 견제냐 그리고 큰 틀에서 과거 집권 세력에 대해서 지역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인데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단합하지 못하고 특히 또 내란이라든지 계엄 관련해서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지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또 하나의 변수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또 오늘 통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선당 후사를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여러 가지 공감대도 다 열어놓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선거는 개인으로서 김부겸 총리의 득표력, 그다음에 국정 안정이냐 국정 견제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그리고 3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 이런 가능성까지 포함해 봤을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대구 선거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손성민 의원 그 이야기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까지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그 지역구가 비있고 그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목적어는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예.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주호영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